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동영상 수업 5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동영상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노트에 꼼꼼하게 내용을 필기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학습지와 설문지에 수록된 문제는 학교 시험에 출제될 수 있고요. 학습지는 등교 개학 후에 모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아시죠? 오늘 배울 내용은 확률의 성질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확률의 종류 3가지 기억나나요? 그렇지? 그거랑 그게 있었지. 뭐였나요? 네. 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었죠. 앞으로 선생님이 그냥 확률이라고 하면 수학적 확률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배울 거고요. 우선 이 기본 성질은 3가지가 있는데 2번과 3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PS, 자 S가 일어날 확률, 즉 전 사건의 확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의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이 값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은 1입니다. 3번에 공사건에 대한 확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0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A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값인 0과 가장 큰 값인 1 사이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PA의 값은 0 이상 1 이하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식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한번 알아볼까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죠. 그래서 확률도 정의를 했습니다. 자, 얘기하는 그냥 확률이라고 하면 수학적 확률을 얘기한다고 했고요. 자, 이 수학적 확률 PA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개수 NS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개수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이 값을 이용해서 확률의 기본 성질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PS를 살펴볼 건데요. 자, PS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개수 NS 분의 사건 S가 일어나는 개수를 찾아줘야 되니까 NS가 됩니다. 약분하면 1이 되죠. P 공사건의 확률을 구하려면 전체 개수 NS 분의 이번에는 사건이 공사건이니 공사건에 대한 개수를 구해주시면 어차피 공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니까 이 값은 0이 됩니다. 분자가 0이니까 전체 값도 0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자, 어떤 임의의 집합 A는 표본 공간 S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S의 부분집합이고 자, 공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 되죠. 자, 이 성질을 쓴다면 N 공집합의 개수, NA의 개수, NS의 개수가 부등호가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양변을 NS로 나누어 주시면 그럼 제일 왼쪽의 값은 0, 제일 오른쪽의 값은 약분해서 1,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값은 PA라는 확률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가지가 다 증명이 되었죠? 유형별 문제 1번이요. 빨간 공이 10개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라는 것이 바로 뭐가 될까요?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개의 공을 꺼낸다 라는 시행을 했을 때 사건이 나옵니다. 파란 공이 나오는 확률, 빨간 공이 나오는 확률을 물었는데요. 파란 공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 빨간 공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한다면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파란 공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렇죠. 없죠. 왜? 상자 안에는 무슨 공만 있으니까?
빨간 공만 있거든. 그래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0이 되죠. 빨간 공이 나올 확률 P, B를 구해주시면요. 빨간 공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한 개를 뽑으면 빨간 공이 나오지.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전 사건의 확률이 되겠네요. 값은 1이 됩니다. 따라서 P 플러스 Q의 값은 0 더하기 1 해서 답은 1이 되겠네요. 5번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자, 덧셈 정리 말 그대로 뭔가를 더해서 정리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정리입니다. 이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집합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알아야 돼서 집합 복습하기라고 해서 아래쪽에 내용을 몇 가지 넣어놨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건데요. 기억나죠? 네. A 합 B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요.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해서 공통 부분인 교집합의 개수를 한번 빼주시면 된다. 기억나죠? 다시 확률의 덧셈 정리로 와서 저는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따져보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률, 즉 수학적 확률을 따질 때는 전체 개수 중에 사건 A에 대한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합집합에 대한 확률이니 전체 개수 중에 누구의 개수를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합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NA 합 B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밑에 생각하기에 내려와 보시면 NA 합 B는 어떻게 됐다고 했죠?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 B라고 했죠. 자, 그래서 내가 필요한 NS분의 NA 합 B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무엇으로 나누자? 예, NS로 나눕니다. 그래서 NS분의 해서 모두 나눠줍니다. 그럼 이제 나눠주면 확률로 변신이 되죠. 첫 번째 NS분의 NA 합 B는 A 합 B에 대한 확률. NS분의 NA는 누구의 확률이요? 그렇죠. A의 확률. NS분의 NB는 누구의 확률? B의 확률. 마지막으로 NS분의 NA 교 B. 이거는 누구의 확률일까요? 그렇습니다. P, A 교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P, A 합 B.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요. 원소의 개수를 구하듯 똑같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서 공통되는 교집합의 확률을 빼줘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원소 개수 구하는 방법과 똑같구나. 단, 조건이 있어요. 특히 뭐가 되면? 그렇죠. 배반. 배반 기억나나요? 자,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나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즉, A 교 B는 뭐가 된다? 네, 공집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집합에서 얘기하면 A, B는 뭐인 경우? 그렇지, 소라고 불렀죠. 이런 경우가 사건에서는 배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배반 사건이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 공사건일 확률은 뭐가 되고요? 0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이 0이 되니까 특히 배반이 되면 합사건의 경우에는 두 개의 확률을 그냥 뭐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셈으로 뭔가가 해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름이 무슨 정리? 네, 덧셈 정리입니다. 별표 3개 쳐줄게요. 유형별 문제 2번을 봅시다. P에 는 3분의 1, 교집합의 확률은 6분의 1, 합집합의 확률은 12분의 5일 때 P, B의 값은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나올 것이 다 나왔죠. A, B, 교집합, 합집합이 다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덧셈 정리를 쓰는구나. PA 합 B는 불러봅시다.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비라고 했죠. 네. 자, 그럼 값을 대입해 주시면 어차피 더하기 빼기 계산을 할 거니까 통분을 해서 넣어줄게요. 12분의 5가 되고요. 자, PA 3분의 1은 12분의 4가 됩니다. PB 우리가 구할 거고요. A 교비 확률은 6분의 1인데 12분의 2가 되죠. 이것을 정리해 주시면 PB는 얼마인가요? 네, 12분의 3. 따라서 약분해 주시면 정답은 4분의 1이 됩니다. 3번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30개의 공이 든 주머니가 있대요. 주머니 속에 이런 확률을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특히 길수록 상황에 몰입을 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개의 공이 있는데 이 공에는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 있어요. 자, 이런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의 공을? 그렇지. 한 개의 공을 꺼낸다라는 뭔가요? 그렇죠. 시행이죠. 시행. 그럼 한 개의 공을 꺼냈는데 꺼낸 공이 특히 뭐이거나 3의 배수거나 또는 보이나요? 또는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3의 배수다라는 사건을 A사건, 4의 배수다라는 사건을 B사건이라고 한다면 또는 이니까 A와 B의 무슨 사건? 그렇습니다. 합사건을 얘기하게 되겠죠. 또는은 합집합. 그래서 PA 합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아까와 똑같습니다.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비가 되고요. 자, PA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배수인가요? 그렇지, 3의 배수. PB는요? 4의 배수. 그러면 A 교집합 B 3의 배수이기도 하고 4의 배수이기도 한 그런 수는 누구의 배수인가요? 옳지, 12의 배수지. 잘했어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인가요? 30가지고요. 3의 배수는 몇 개? 10개가 있네요. 30분의 4의 배수는 몇 개가 있나요? 4, 7, 28, 7개가 있습니다. 12의 배수는요, 30개 중에 몇 개요? 2개가 있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30분의 15가 되고 약분을 하면 정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나요? 할 만한 것 같죠? 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은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갈게요. 우선 2번 차집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차집합 우리가 1학년 때 집합에 대해서 배울 때도 차집합은 매우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차집합, 즉 A 빼기 B를 의미하는데 이 A 빼기 B의 정의가 혹시 기억나나요? 함께 적어볼까요? 차집합이란 X를 모으는데 어떤 원소를 모으는데 이 원소는 A의 원소는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원소는 되지 않나요? 그렇지. B의 원소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차집합의 정의입니다. 이걸 다시 보면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는 아닌 이런 원소를 찾는 거죠. 네. 그래서 A이고 B는 아닌 원소를 찾는 거야. 그럼 이것을 다시 살펴보면 A이고 B는 아닌이라고 했으니 B의 무슨 집합이요? 그렇지,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A, 이고 라고 했으니 이고는 AND고 AND는 무슨 집합? 그렇습니다. 교집합이 되죠. B, 여집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빼기 B라고 하는 것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럼 A이고 B 아닌이라고 했으니 A인 원소 중에서 이 B 부분은 아닌, 즉 이 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맞습니다. A 원소 전체에서 특정한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어떤 부분이요? 그렇지, 이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A와 B의 교집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 빼기 B라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전체 A에서 무엇을 빼도 된다? 그렇지, A 교집합 B를 빼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에서 빼자, B를 빼도 되지만 공통 부분인 A 교집합 B를 빼도 됩니다. 자, 차집합 명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모르간의 법칙은 간단하니 여러분들이 결과만 확인하시고 공부는 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집합에 대한 성질이 드모르간의 법칙이고요. A 여집합 교집합으로 바뀌고요. B 여집합이 됩니다. 안에 있는 게 교집합인 경우에는 A 여집합 합집합으로 바뀌고요. B 여집합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간단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여사건의 확률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여사건의 확률은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라 별표를 좀 치고 갑시다. 말 그대로 여사건 PA여를 구하는 건데요. A 입장에서 보면 A인 것과 전체 표본 공간이죠. A가 아닌 것이 구성이 될 수 있어요. A인 것과 A가 아닌 것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A 아닌 것은 여사건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PS를 알고 있죠? 값이 얼마인가요? 그렇습니다. 1입니다. 그런데 S라는 집합 안에 있는 A와 A 여집합은 항상 무슨 사건? 그렇지, 배반 사건. 즉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소라고 했죠. 그래서 배반 사건이 되면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없으니 즉 PA와 PA여를 구해서 누구를 구할 수 있습니까? PS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PS의 값은 얼마예요?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PA를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1 빼기 P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여는 뭐 빼기? 1 빼기 PA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전체 확률 1에서 일어날 확률을 뺀다 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더 쉽겠죠? 2번입니다. 그럼 이 여사건의 확률을 알고 있다면 조금 응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응용 버전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고요. 기억은 생각별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살짝 적어놨는데 기억과 니은은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이 되니 기억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여집합에 대한 법칙을 배웠죠. 무슨 법칙이요? 네, 드모르간의 법칙이요. 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여 교집합의 B여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A와 B의 무슨 집합? 그렇죠. 바뀐다고 했죠.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A여 교집합의 B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요.
P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 되죠. 그럼 여사건의 확률은 뭐라고 했어요? 1 빼기라고 했죠? 누구의 확률? 그렇습니다. A 합 B의 확률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A 합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A 합 B가 일어날 확률을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2번도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디귿을 보고 가겠습니다. 디귿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률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먼저 A 교 B여 차집합에 대한 확률을 묻고 있는데요. A 빼기 B는 A 교 B여라고 했으니까 차집합에 대한 확률을 묻고 있어요. 자, 이것을 여사건과 관련을 시켜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A 교 B여라고 하는 것은 차집합인데 아까 차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A에서 B를 빼도 되지만 뭘 빼도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A 교 B를 빼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A의 개수에서 NA 교 B의 개수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개수를 우리가 구했는데 내가 원하는 값은 확률입니다. 확률. 그럼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뭘로 나눠줘야 되나요? 그렇지. 전체 개수인 NS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NS로 싹 다 나눕니다. 그럼 나눠주면 NS분의 NA가 될 거고요. NS분의 NA 교 B가 되겠죠. 따라서 NS분의 NA 확률 누군가요? 그렇지. PA. 요거는 무슨 확률인가요? PA 교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A 빼기 PA 교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굳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형별 문제 4번 두 사건 AB에 대하여 여집합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0.4, B 확률 0.5, 합사건 0.85, 곱사건의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또 네 가지가 또 다 보이고 있죠? 뭔가가 생각날 것 같아요. 네. 확률의 무슨 정리? 그렇습니다. 덧셈 정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럼 합집합 확률은 합사건 확률은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 B로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A에 대한 확률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 나왔으니 PA 확률은 전체 1에서 일어날 확률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0.4는 0.6이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본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PA는 0.6, PB는 0.5, 그리고 PA 교 B를 구하라고 했는데 A 교 B를 구했더니 PA 합 B가 0.85가 됩니다. 산수 계산을 해주시면 PA 교 B의 값은 0.25가 됩니다. 5번이 좀 중요하네요. 부모를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임의로 원탁에 둘러앉는다 라고 했습니다. 원탁에 둘러앉아요. 무슨 순열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지, 원순열. 6명을 원순열로 앉히니까 전체 가지수는 몇 팩토리얼? 그렇지, 1명 빼고 5명을 앉히는 5팩토리얼이 전체 가지수가 됩니다. 문제는 부모가 이웃하지 않게 앉혀라 라고 했죠. 이웃하지 않게가 중요하고요. 그럼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직접적으로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요런 게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이걸 여사건의 확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이웃하는 사건을 A라고 하면 내가 구할 거는 이웃하지 않는 사건, 즉 A의 여사건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A 여사건의 확률은 1 빼기 PA로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1 빼기 PA는 부모를 이웃하게 앉히면 되는 거지. 이제 직접 한번 앉혀보자. 자, 원형의 탁자가 있는 거야. 자, 여기에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앉히는 거지. 부모를 이렇게 앉히시고요. 자, A는 이웃하는 사건이니까 부모를 하나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묶어주면은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원으로 앉히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그렇지, 4팩토리얼이지. 그런데 부모의 자리를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네, 곱하기 2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주면 돼.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몇 팩토리얼? 네, 6명을 앉히는, 원으로 앉히는 원순열 5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주면 1 빼기 5분의 2 해서 정답은 5분의 3이 됩니다.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적어도가 포함된 확률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개가 A1 확률을 구하는 건데요. 이 적어도 한 개라는 얘기는 한 개 이상을 의미하죠. 그러면 한 개인 경우도 있을 거고, 2개인 경우도 있을 거고, 3개인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건데 사실 0개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한 개 이상이면 이 많은 경우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0인 하나를 구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한 개를 구하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이 전체에서 요 아닌 아이를 빼서 나머지 확률을 구하자라는 이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유형별 문제 6번입니다. 상자 속에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4개가 들어있어요. 자, 이런 상자 속에 빨간 구슬이 3개가 있고요. 파란 구슬이 4개가 있다고 했지. 자, 이 상자에서 몇 개를 뽑나요? 그렇죠. 2개를 뽑습니다. 자, 이렇게 2개를 뽑는 거죠. 그렇다면 시행은 나왔네요.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내라 라는 이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건은 적어도 한 개가 빨간 구슬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것이 사건이 되겠죠. 이 사건을 A라는 사건으로 볼게요. 그러면 상자 속에 있는 총 몇 개의 공? 7개의 공이 있는데 여기서 2개의 공을 꺼낸다고 했으니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빨간 구슬의 개수는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적어도 1개가 빨간 구슬이다 했으니 1개 이상이 되는 이 아이가 사건 A가 됩니다. 그러면 남은 아이는 A의 여사건이 될 텐데 2가지를 구할 거냐 1가지를 구하느냐 사실 이때는 소수하니까 어느 경우를 구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수가 1개, 2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개, 4개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그럼 이 여사건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해주면
A의 확률은 1에서 A가 아닌 확률을 빼주면 되는구나. A가 아닌 확률은요, 전체 가지수 중에 A가 아닌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데요. 일단 전체 가지수는 7개 중에 C행을 보시면 되죠. 몇 개를 뽑겠다? 네, 2개를 뽑겠다 했으니 7C의 2가 되고요. 자, 그 중에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니 결과적으로는 파란색 공이 2개가 나오는 경우를 따져 본 거죠. 그럼 파란색이 2개가 나오려면 파란 공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1 빼기 7분의 2 해서 정답은 7분의 5가 됩니다. 오늘도 장시간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쉬운 내용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쉬운 내용일수록 차근차근 꼼꼼하게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